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학과의 교수 반신화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날, 부모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그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 질문 자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좀 생뚱맞기는 합니다. 평소에는 이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질문을 할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겠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누나, 형, 오빠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경우입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심한 경우에는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가족 구성원 상대방에 대한 것과 내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도 중요한데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도대체 가족이 뭘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였고 6.25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5년 정도 군대에 계셨습니다. 엄하셨고 부드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시골 교회의 목회자이셨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 찬 정말 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이였고 그러니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역할도 처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저는 무척 아버지가 낯설었고 그래서 계속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봐도 핏줄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친근하게 다가오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피하는 저에게 무척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행동들도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고 더구나 참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조차를 잘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사실 제가 남동생이 2명이 있는데 제 남동생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잘하셨고 또 좋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몸이 굳어가지고서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으면 자주 긴장을 하고 그래서 밥그릇을 엎어버리거나 그래서 또 아버지께 혼을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냥 빨리빨리 밥을 먹는 바람에 도대체 음식 맛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은 혈연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물속에서 숨을 참는 그런 실험을 해보면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더 오래 참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자녀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더 오래 숨을 참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하는 부모와 형제, 그 다음에 다른 그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유전자 공유로 가족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은 돌봄의 관계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입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공유로 충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동이 성인의 사정과 기대를 자동으로 이해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고 상대방이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방문해주고 돌봐줄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남친이나 여친이 약이나 몸에 좋은 음식을 들고 문 밖에서 짠하고 나타나서 위로해 줄 때 여러분 감동이죠. 정말 그런 것이 정말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더 세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가족이라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키워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정을 쌓습니다. 또 반대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심심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즐겁게 지내자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는, 또 관심을 갖는 것에도 그 뒷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과 불안입니다. 상대방을 돌보는 것이 일시적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준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를 계속 요구하고 또 계속 돌봐달라고 요구를 하면 내 자신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불안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자유, 내 건강, 내 모든 것, 이게 어디 갔을까? 이 불안이 반대편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한 책임입니다. 가족을 운명적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가족 구성원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을 무한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돌봄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자신의 요구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스토킹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진저리가 나서 현대인들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동물의 그 행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한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 책임 혹은 무한 사랑을 느껴서 자신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하는 그런 분들도 요새는 있습니다. 그 복제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몇 번씩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것도 또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또 그것을 무한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불안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단기 사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생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친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좌절감 때문에 자주 또 그것도 많이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병하다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려우면 죽어야 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과 같은 이런 불안도 떠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걔는 왜 죽고 나는 왜 살았을까라고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왜 나는 친구를 잘 돌보지 못했을까? 이런 죄책감, 그 속에는 불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이 불안이 포함되어 있던 죄책감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힘들더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좋고 또 평안한 인생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곧 직장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들더라도 또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선택을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은 무한 책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에 찌들어서 나타나는 신념이고 또한 요구에 불과합니다. 가족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 또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형성하는 돌봄의 관계입니다. 어렸을 때는 돌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내 자신을 돌보면서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제 자녀도 낳고 또 자녀도 돌보고 점점 돌봄을 요청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하거나 점점 연로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돌봄을 느끼는, 또 돌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